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포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주변 여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1순위로 넘어갈 지역이 주변 지역이 포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박준호 교수의 토지투자론 포천은 누구의 땅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놓고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고스톱을 치시죠. 고스톱을 치실 때 저도 이제 소갈딱지가 좀 밴드의 소갈딱지가 돼서 고도 못하고 3점 스톱 그립니다. 이제 그런데 상황을 봐서 주변에다 어떻게 합니까? 완고 그래서 또 확실하다 그러면 투고 위험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쓰리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쓰리고를 해야 돈을 갖다 따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축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때는 완고할 지역, 투고할 지역, 쓰리고할 지역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자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천에서 쓰리고 할 지역들은 어디 있는가를 잡아보면 5,000년 역사의 포천의 가장 중차한 변화는 여러분들 옥정역에서 송울이 이제 보통 포천 읍내까지 가는 7호선 연장선입니다. 이것이 2018년 작년도에 예타 면제를 받았고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의해서 주변의 지역이 어떻게 될 건가 또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지난번에 1차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상금은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놔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완고, 투고, 쓰리고를 할 때 첫째 확실하냐, 두 번째 시간은 얼마나, 타이밍은 얼마나 걸리냐, 세 번째 저가 지역, 앞으로 상승할 지역은 어딘가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천을 분석하실 때는 여기 밑에 연평과 왕산이다라고 그랬는데, 요게 왕산이 아니고 왕숙지구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왕숙 1지구가 되는데 이것이 보통 연평 사거리 있는 내강이 있는 주변입니다. 여러분이 뭐 보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오남리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오남리 주변 쪽을 갖다가 이제 요 우쪽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1동, 2동으로 가는 이제 뭐냐면 47번 보통 화천으로 가는 여러분들 그 화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로 보시죠. 이제 백운계곡이라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나 이동 갈비를 이제 드시러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내천이 전에서 갈라지는데 내천에서 어디에 나면은 37번이 그 원래 도로죠. 이 도로를 타고 포천 읍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유념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98번 수도권에서 외곽순환도로를 고속도로와 함께 삥 도는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와 그 사이를 뺑 도는 도로가 98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국지도로가 됩니다. 바로 이 도로와 함께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강리라고 그러는 데에서 청학으로 거쳐서 의정부 밀락으로 해서 가는 43번 도로. 결론 얘기하면 포천은 43번 도로냐 47번 도로냐 아니면 98번 도로냐, 더 멀리 나가게 되면 37번 보편적으로 공업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축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하시는데 가장 현명하게 분석하시는 기법이십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포천을 분석해야 되나? 2018년 작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월 달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타를 면제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시도별로 2개씩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특이한 지역이 접경지역이다라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죠. 그 중에서 한 군데 선정된 것이 7호선 도봉산에서 포천 연장선, 소위면서
옥정에서 포천 가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화서역에서 호매실 가는 거를 누르고 바로 이 선이 그 결정이 됐죠.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 날 포천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남쪽에서 수도권 남쪽에서는 이러한 정도 되면은 커다란 이슈는 아니지만은 수도권 북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쪽만 돈 버는 거냐 서쪽만 돈 버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포천 쪽에서 가장 또 토지 가격이 폭등할 지역 완고, 투고, 3할 지역은 어디 있는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늘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북쪽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4개뿐이 안 되지만 수도권 남쪽은 22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개뿐이 안 되는 수도권 북쪽 쪽에 외곽순환도로하고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확충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집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놔드렸죠. 자, 그러면 포천을 분석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자, 의정부 밀락지구에서 축석 관문서라고 있어요. 축석 고개를 갖다 넘어가면은 송우리가 나오고 송우리 다음에 어디냐면 포천 읍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번 도로냐면 철원을 가는 43번 국도예요. 43번 국도의 경매 가격을 자 2019년 1월 달에 나와 있는 경매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평당 얼마꼴로 나왔냐면 약 1,700만 원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시지가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저희 제자나 또 저희 우리 황막사 회원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포천 땅은 땅이 아니고 여러분 땅만 땅입니까? 자, 서울 시내에 웬만한 주거지역이 지금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짜리 땅을 2,500, 3,000만 원짜리 평당 땅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건 결국은 다세대, 보통 얘기한 빌라뿐이 더 건축을 해요. 그럼 만약에 포천 시내에 가서 만약에 3,00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다 빌라 질까요? 여러분들 포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에 5층, 6층 되는 대규모의 빌딩을 짓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니까 평당 1,700만 원의 경매 나오고 공시지가 자체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역은 뭐 땅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을 갖다 또 이 강의를 여러분이 유념해서 들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자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3, 4년 전만 해도 이쪽 지역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3, 4년 후에 지금은 2,000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 가서 그럴까요? 강남에 요즘 아파트 유행해요. 여러분 유행한다라고 해도 얼마 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축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포천 지역에서 결국은 완고, 투고, 쓰리고 할 지역이 아니야. 완고 할 지역이에요. 투고 할 지역이에요. 쓰리고 할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철도의 7호선 철도의 포천선 연장선이 됩니다. 최종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 2020년도 상반기 되면은 기본 설계가 나오는데 기본 설계 나올 때 여러분한테 거의 정확한 역사의 지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검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분석하는 게 낫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럼 포천의 변화는 첫째, 고속도로의 IC가 나와요. 고속도로 IC는 서울 IC예요. 이게 이제 서울이 송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단 IC예요. 이것이 이제 차의과병원이나 이런 이제 의과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포천 IC가 있고 신북 IC가 있어요. 그게 대개 3개 IC인데, 요거는 56번, 87번, 98번 도로하고 마주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해놨어요. 바로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이와 같이 나는 데에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제2 외곽순환도로,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세종고속도로예요. 여기다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자 여기에 군내면 쪽에서 가산면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고속도로가 2개가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철도 노선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 예상되는 철도 노선이에요. 철도 노선에 최종적으로 지금도 확정됐다 얘기하면은 이거는 참 잘못된 거짓 정보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기본 설계를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의 노선이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상한 것,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상한 예상 노선이지 절대 현재 확정된 노선이 아님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설계가 웬만큼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자 역사에 거의 가장 근접한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현재는 역사가 제가 어디가 들어갈 건가를 예측하는데 저의 예측 능력과 내년도 상반기에 나온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역사의 위치하고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포천에는 고속도로가 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냐? 철도가 7호선에 의한 연장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심해야 되는 건 땅값이 제일 높은 지역, 안심해도 지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되는데 보통 여러분이 이게 이제 43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병원이라고 큰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큰 병원의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이쪽에 가롤 중학교가 있는데 이 가롤 중학교 뒤쪽 요 뒷면이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해서 이쪽 지역을 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주택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은 이쪽 지역인가 이쪽 지역인가 두 군데 지역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역사가 들어갈 거로 본다. 어느 역사? 송우리 역사가 들어갈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투고할 때는 어디나 포천의 읍내를 봅니다. 이 포천 읍내역에서 포천시청에 가면은 이쪽에 여러분이 가시다가 43번 도로의 우측으로 보면 철원 방향 우측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입주가 다 꽉 찬 용정산업단지가 있을 겁니다. 용정산업단지와 포천 1고등학교 이 주변 지역에 이 지역을 바로 뭐냐면은 그 두 번째 투고할 역사가 들어갈 지역으로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세종고속도로의 포천 읍내에서 진입하는 IC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이 가장 산업단지 이용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연계와 그 다음에 포천 읍내, 기존 읍내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해서 저는 이거를 투고할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것 중에 이제 쓰리고할 지역, 이 쓰리고할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만큼 지가는 얕고 아무래도 그 개발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그 대신 지가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제대로 여러분이 선정을 잘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지가 상승이 예전되죠. 보통 가시다가 보면 43번 도로에 가산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대진대학교 정문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정문 앞이 되는데 이게 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송우리, 이제 보통 소우로, 두 번째 이 투고가 어디나 포천읍내, 세 번째가 선단읍이 됩니다. 이 선단읍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대진대학교 그래가지고 기와집처럼 이렇게 쫙 해서 정문이 보이는 바로 오른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지역에서는
저는 이 지역이 되지 아니할까, 또 아니면 감암리 있는 이쪽 지역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바로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완고할 지역이 송울이에요. 투고할 지역이 지금 포천읍내요. 쓰리고할 지역이 선단이에요. 이게 몇 킬로냐면 12킬로입니다. 약 12km가 되기 때문에 4km변으로 바로 뭐냐면은 역사가 들어갈 거를 저는 예측합니다.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포천선의 지하철, 도시철도는 결국은 역사는 3개가 들어갈 거다. 첫 번째 송울이 이제 소울읍이 되죠. 그 다음에 선단, 세 번째 포천읍내인데 송울이에 들어가는 완고, 가장 안전성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 높은 건 포천읍내, 세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선단읍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그 송우리에서 선단으로 해서 송우리에서 충돌이 일어났네요. 송우리에서 선단으로 가고 선단에서 지금 포천읍내 그 다음에 여기는 선단, 여기는 소훌, 송우리.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소훌, 그 다음에 여기가 선단, 소훌, 선단, 그 다음에 바로 어디가 되냐면 포천읍내가 됩니다. 3개의 역사가 생길 거로 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서울이라는 데는 자 이와 같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디에 되냐면 세종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가장 각광을 받는 지역들이,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 결국은 송우리 일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제2 외곽 고속 순환도로가 생기는데 이게 고모리 IC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려놨죠. 이와 같은 이제 커다란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봐보면 약 3,100건 정도의 개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정보가 서울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의 31개 경기도에는 시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10개 시군, 그 다음에 추가로 서울시에 있는 건 추가로 제작해서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100건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 중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2가 8이 몇 번지라 우리는 인터체인지 나오는 거는 지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안 하고 그러는데 빠른 분들은 이거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 보시면은 어디구나 라우리는 것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용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번에 어차피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내천면 음연리 산 89번지, 이게 산 89번지에서 나오는 어디게 됩니까? 인터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내천 인터체인지, 진접 내천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자료들이 이와 같은 책자에 다 들어가시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400쪽 정도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지역의 인생도 서울에 예전에 50평 샀다가 구리에 200평 살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양주에 1000평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양주가 가장 큰 대박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놨습니다. 남양주에 이제는 50평 살 돈을 포천 가면 200평 삽니다. 그것이 연천이나 철원에 가면, 연천 그랬다고 철원에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되느냐? 그 남양주에서 50평 살 돈을 연천이나 이러한 지역에 가면 1000평을 사게 된다. 이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완고, 투고, 쓰리고가 되는 형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 가지고 축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이 책을 갖고 계시면은 이 책이래야 복사비에 지나지 한 장에 500원 뿐이 안 들어갑니다. 한 장에 500원, 이거 한 장에 500원 거래. 그러니까 4, 5, 20 복사비인 2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복사를 한 장에 500원씩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걸 강의를 500번을 듣습니다. 10,000원이면 강의를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개발정보 3,000개 강의 500번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총남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총남을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에 들어가셔서 황막사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총남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그야말로 무료다시피 이렇게 해주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